자, 오늘은 제가 이마 축소 수술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들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마 거상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와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마 축소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들을 추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평소에 이 수술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마 축소 상담을 오는 사람들 중에 제가 수술을 추천하지 않거나 이마 축소가 아니라 모발이식 같은 다른 치료 방법을 이야기하거나 추천하게 되는 경우들을 대략적으로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진행성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죠. 이마 축소를 해서 새로운 모발선을 만들어준 후에 그 뒤로 탈모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탈모의 진행을 일단 멈추고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셔도 수술을 먼저 하는 것은 안 되겠죠. 다른 경우는 흉터가 안 좋은 분이 있겠습니다. 흔히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배에 수술한 흉터만 안 좋고 다른 데는 좋다. 이런 비유성 반응, 혹은 어느 흉터는 좋고 귀걸이도 잘하지만 특정 흉터만 안 좋다. 이래서 내가 혹시 켈로이드가 아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말고 진짜 켈로이드 체질이 있습니다. 켈로이드 체질이신 분들은 흉터가 정말 나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마 축소가 꼭 아니더라도 대부분 칼을 대는 수술은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인데요. 이마 축소의 원리에 따라서 이 모발선을 기준으로 뒤쪽에 모발인 피부가 앞으로 잘 당겨질 때 이마 축소가 더 효과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피가 굉장히 단단해서 잘 안 늘어나는 분, 거의 안 늘어나는 분들은 이마 축소 수술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건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모발이식을 했다거나 다친 적이 있거나 해서 피부 자체가 단단해져서 후천적으로 잘 안 늘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두피의 다양한 층 중에서 골막만 유독 단단한 분이 종종 있고, 이런 분들은 골막을 잘 풀어서 이마 축소에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두피가 잘 확장이 되는 분인지 아닌지를 꼭 감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발선이 10mm도 채 안 움직인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수술을 잘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이마 쪽 피부가 너무 남아있거나 쭉쭉 늘어나는 분 중에서 눈썹이 눈을 너무 누르고 있어서 소위 이마거상 수술하면 대박이 날 것 같다, 이런 분이지만 눈썹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싶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마 축소만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수술을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이마 쪽 피부는 이마 위치에 단단히 고정을 하고 당겨온 두피는 새로운 모발선 위치에 단단히 고정을 하면 각각 고정이 잘 돼서 이마 눈썹의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두피만 앞으로 올 것 같지만, 이걸 아무리 단단하게 모발선을 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두피라는 조직은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런데 모발 쪽은 팽팽하고 이마 쪽이 너무 느슨하면 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모발선이 자꾸 뒤로 옮겨지려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줄다리기 밸런스를 잘 잡아야 장기적으로 수술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모발 이식을 좀 더 추천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두피에 모발이 촘촘하지 않고 밀도가 낮고 듬성듬성한 경우에는 두피를 앞으로 당기면 피부가 펴지게 되니까 이 모발은 좀 더 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모발 이식 쪽이 더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이마 축소 잘 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자나 구내나 위쪽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마의 높이보다는 폭을 좁히고 싶어서 이마 축소를 상담하시는 분이나, 혹은 이제 모발선의 일부만 헤어라인 교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디테일 교정 디자인이 있으신 분, 혹은 구석 쪽 M자 탈모라고 하죠. M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마 축소는 헤어라인 전체가 앞뒤로 움직이는 일차적인 특성이 있는 반면에 모발 이식은 디자인 자유도가 있는 편이니까 모발 이식을 좀 더 활용하는 게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발 이식을 병행하실 생각으로 이마 축소를 하시길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마 피부가 쭉쭉 늘어나거나 그 이마 거상을 이마 축소와 함께 해야 결과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이 M자 탈모가 있다라고 하면 그 축소를 할 때 절개선을 정하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헤어라인을 따라가자니 헤어라인의 디자인이 너무 뒤로 가서 어렵고, 그렇다고 흉터를 그냥 앞쪽에 노출시키는 디자인을 하기도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절개를 한 뒤에 비어있는 나머지 부분을 모발 이식을 하는 것이 유용한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모발이 너무 가늘면 흉터나 이마 피부를 모발이 뚫고 나오는 힘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흉터를 좀 더 예쁘게 남게 하기 위해서 살짝 모발 이식을 활용한다던가,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이 모발선 쪽의 모발이 보통 정상 모발은 앞으로 약간 누워있는 모발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발이 이미 다 없어져서 여기 모발선의 모발이 보통 모발보다 뒤쪽을 향한 방향으로 자라있는 그런 모발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모발 이식을 잘 활용하면 그 상처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종종 있는데요. 수정량이 정말 아주 많이 많아야 하는 것들, 무턱이면서 이마 헤어라인도 뒤로 가 있고 얼굴도 볼록하신 이런 얼굴에서 많이 보이는 성비용 머리 같은 분들은 아무리 이마 축소를 해도 모발 이식을 해도 각각 수술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교정량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마 축소와 모발 이식을 병행하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구독! 자, 오늘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 모든 분들이 수술이 효과적일지 아닐지 스스로 완벽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짐작을 하고 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정확한 진단은 당연히 직접 진료를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이마 축소 그 자체 또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수술의 방법이나 결정 과정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전문의와 충분히 논의해 보시고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